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드리는 뉴스뷔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AI PC를 겨냥한 엔비디아, RTX 스파크와 인텔의 AI GPU 재도전, 그리고 샘 올트먼의 감속 논쟁부터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연준과 이번 주 고용지표, AI 수혜가 클라우드로 쏠리는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030년 양산을 목표로 봉회돼 오른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란 공격을 막판에 취소한 미국, 그리고 AI 고지를 의무화한 유럽연합 AI법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먼저 테크, 오늘의 요약입니다. 최근 AI 업계의 화두는 속도 조절과 효율입니다. 샘 올트머니 감속을 언급하며 안전과 규제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오픈 AI는 GPT 5.6으로 가격 성능을 밀어붙이고 엔스로픽은 오버스5로 장기 에이전트 성능을 끌어올렸는데요. 동시에 엔비디아와 인텔, AMD가 데이터 센터와 PC용 AI 칩 경쟁을 벌이며 128GB 통합, 메모리급 신제품을 쏟아내면서 모델 경쟁이 하드웨어 병목과 전력 문제로 옮겨붙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엔비디아가 컴퓨텍스에서 노트북과 데스크톱용 RTX 스파크 슈퍼칩을 공개하며 AI PC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컴퓨텍스 2026에서 노트북과 데스크톱용 RTX 스파크 슈퍼칩을 공개했습니다. ARM CPU와 블랙웰 GPU 그리고 128GB 통합 메모리를 결합해 윈도우를 에이전트형 AI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표방하는데요. RTX 스파크 시스템은 2026년 가을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클라우드에 의존하던 AI 연산을 개인 PC로 끌어오는 온디바이스 AI의 전환점이라는 점입니다. 대용량 통합 메모리로 큰 모델도 로컬에서 돌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을에 RTX 스파크를 출시하면 AI PC 대중화와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텔이 데이터 센터용 신형 GPU 크레센트 아일랜드로 AI 가속기 시장에 재도전합니다. 인텔이 데이터 센터용 신형 GPU 크레센트 아일랜드로 AI 가속기 시장에 재진입합니다. 이 칩은 2026년 하반기부터 고객사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AMD가 이마이 시리즈로 추격하는 시장에서 인텔은 추론 작업과 전 프로세서 조합을 앞섭니다. 업계는 고성능 가속기와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2027년까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던 AI 칩 시장에 인텔이 다시 도전장을 냈다는 점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 후발주자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인텔의 재진입이 성공하면 엔비디아 독점이 완화되고 AI 칩 가격과 공급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가속을 주도해온 샘 올트머니 감속을 언급하며 AI 업계의 속도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최근 AI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무한 확장을 주도해온 인물이 브레이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데요. 반면 아마존과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핵심은 AI 업계의 화두가 규모에서 효율과 안전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AI를 만드는 연구소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도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AI 연구소들의 투자 기조가 효율과 안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고 프론티어 기업들이 향후 1년 안에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용 AM 기반 자체 CPU N1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도는 가운데 애플이 시리의 고급 기능을 파워 유저 대상으로 유료화할 수 있다는 보도, 그리고 중국 딥시크의 저가 모델이 일부 에이전트 벤치마크에서 상위에 올랐다는 집계도 나오는데요. 모두 미확인입니다. 경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위원 3명이 인상을 주장하며 분열이 표면화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2%를 웃도는 가운데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7월 고용지표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는데요.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기술주를 끌어올리며 주요 지수는 최근 주간 상승 마감했고 투자자들은 AI 수혜는 클라우드 호스트에 집중된다는 인식 속에 종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위원 3명이 인상을 주장하며 이견이 표면화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7월 29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다만 위원 3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 위원회 내 이견이 두드러졌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으며 에너지 등 일부 공급 충격이 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핵심은
5번 연속 동결로 안정된 듯 보이지만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3명이나 나왔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목표를 웃도는 만큼 연내추가 인상 불씨가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면서 미국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증시의 최대 이벤트는 7월 고용지표입니다.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8월 3 일부터 7일 주간 증시의 최대 이벤트는 7월 비농업 신규 고용과 실업률 발표입니다. 이 지표는 연준의 최근 노동시장 진단을 검증하고 국채금리의 궤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데요. 소매와 경기 소비자의 업종의 마지막 실적 발표도 미국 소비자의 지출 여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핵심은 이번 고용 지표가 연준의 다음 결정과 시장 금리의 방향을 정하는 분수령이라는 점입니다. 고용이 강하면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약하면 반대 방향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고용 결과에 따라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의 금리 기대가 다시 조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실적 시즌에서 투자자들은 AI 지출을 클라우드 매출로 바꾸는 기업에 보상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시즌에서 투자자들은 AI 투자 부담을 클라우드 매출로 상쇄할 수 있는 기업에 보상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호스트는 AI 인프라 수요를 매출로 직결시키며 시장의 신뢰를 얻었는데요. 반면 레딧은 견조한 분기 실적에도 AI의 영향으로 검색 트래픽 변화 조짐이 드러나며 우려를 샀습니다. 핵심은 AI에 돈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매출로 바꿔야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AI의 수익성 검증 국면에 들어선 건데요. 그래서 빅테크는 하반기 실적에서 AI 투자 대비 매출을 입증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7월 회의에 반대표 3명을 근거로 물가가 재가속하면 9월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도는 가운데 이번 주 소매 실적에서 소비 둔화 경고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모두 지표에 달린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부동산 오늘의 요약입니다. 규제와 공급 부족이 국내 부동산의 두 축입니다. 정부가 화성동탕후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며 수도권 남부로 규제망을 넓힌 가운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는 1만 3천 가구로 1990년 이후 최저로 떨어지는데요. 동시에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배후로 한 개발 호재가 지방과 경기권 분양 시장을 달구면서 규제로 누르는 수도권과 개발로 뜨는 산단 배후지의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광주 군공항 일대의 호남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이 봉회도에 오르며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속도를 냅니다. 광주 군공항 일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고 전력과 용수 공급 협의가 시작되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봉회돼 올랐습니다. 2029년 말까지 송전선로와 용수 공급망을 구축해 2030년 6월 매물이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인데요. 대규모 산단 조성은 배후 주거와 상업 수요를 자극해 광주와 전남권 부동산의 개발 호재로 작용합니다. 핵심은 반도체 산단이 대규모 고용과 배후 수요를 만들어 인접 주거지 가치를 끌어올리는 개발 호재라는 점입니다. 지방 부동산에서는 신규 공급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산단이 본격화되면 광주와 전남권 주거 수요가 늘겠지만 양산까지의 시차는 감안해야 합니다. 부동산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한 전망에서 전문가 20명 전원이 내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예상했다는 집계가 도는 가운데 보유세를 강화해도 집값은 올랐다는 분석을 놓고 세제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표본과 해석에 따라 편차가 커 참고용입니다. 국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지정학과 규제가 국제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계획된 공격을 막판에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협상 국면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고 스페인 스타 국경 위기에서는 사망자가 67명으로 늘며 지중해 2주 참사가 재부각됐는데요. 한편 8월 이 일부터 유럽연합 AI법 핵심 조항이 발효돼 유럽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이용자에게 AI와 대화 중임을 고지하고 생성물을 기계 판독 가능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계획된 공격을 막판에 취소하며 중동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계획된 공격을 취소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을 결정의 배경으로 들었으며 미군은 여전히 완전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조치 이후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두고 협상에 더 응할 준비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확전으로 치닫던 중동 정세가 다시 대화 국면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과거에도 막판 결렬 사례가 많아 신중히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향후 몇 주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여부가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8월 2일부터
유럽연합의 AI 입법 핵심 조항이 발효되며 AI 고지와 생성물 표시가 의무화됐습니다. 8월 2일부터 유럽연합의 AI 입법 핵심 조항이 법전에서 일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유럽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이용자가 사람이 아닌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요. 생성형 모델 제공자는 합성 텍스트와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나 공익사안에 대한 AI 작성물도 공개해야 합니다. 핵심은 AI가 만든 콘텐츠와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도록 앞장서 강제하는 규제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은 유럽 진출을 위해 워터마킹과 고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래서 AI 투명성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다른 나라의 규제 흐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국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공격 취소와 협상 신호가 잇따르며 미국과 이란이 포괄 핵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도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AI 입법 위반 기업에 첫 고강도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양측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